안녕하세요, 샤넬님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여러분들을 두고 결혼까지 생각해보는 이성, 결혼을 꿈꾸는 이성이 있는지, 만약에 주변에 현재 그런 사람이 없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인연 중에 여러분들과 결혼까지 염두에 두는 인연인지를 생각해보시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의 인연이든 현재의 인연이든 앞으로 만나게 될 인연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을 두고 결혼까지 꿈꾸는 이성이 있는지 보고 그 이성의 전반적인 특징과 두 분의 궁합, 결혼 생활의 모습 이런 것들까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드 골라보는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다 고르셨나요? 자, 그러면은 번호 오픈하도록 할게요. 자, 본인이 고르신 번호 타임 스탬프로 가셔서 시청해 주세요. 자, 첫 번째 카드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자, 우선은 여러분들이 타고난 결혼운이 있는지를 제가 한번 먼저 알아봤어요. 자, 여러분들은 타고난 결혼운이 있습니다. 굉장히 상대방을 위해서 헌신하고 진심의 사랑을 함으로써 두 분이 결실을 맺는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약간 이 카드는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의 어떤 그 키워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쪽이 한쪽을 만나서 좀 개가천선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한쪽이 한쪽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인연을 만나서 그 사람의 인생을 돕고 구원하고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연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결혼운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결혼운이 들어오는 시기를 봤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결혼운이 늦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20대, 30대에 결혼하시게 되면은 결혼 생활 하기가, 유지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자, 지금 첫 번째 골라주신 분들은 40대에 결혼운이 들어와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30대 중후반부터 40대까지 굉장히 결혼운이 깊게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찍 결혼하시면은 조금 결혼 상대자를 좀 잘못 만나게 되신다거나 아니면 결혼 생활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혼을 늦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일찍 가시는 것보다는 늦게 한 40 가까이 돼서 가시는 게 좋다. 요새 워낙에 결혼을 늦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첫 번째 분도 늦게 가시는 게 좋아요. 자, 이 여러분들을 두고 현재 결혼을 생각하는 어떤 이성이 있는지 봤는데 제가 봤을 땐 여러분들은 되게 지금 여러 명의 이성을 어장관리 중이시거나 아니면 여러 명의 이성이 여러분들을 좋아하시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으로서는 뚜렷하게 여러분들을 두고 결혼까지 꿈꾸는 이성이 있어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앞으로 여러분들과 좀 결혼할 가능성이 있는 이성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이 투 오브 펜타클 카드로 인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결혼을 바라는 어떤 이성이 생긴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느껴지기에는 여러분들은요, 결혼을 선택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는 입장같이 자꾸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약간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와서 결혼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와서 이렇게 결혼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첫 번째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뭔가 그 결혼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이렇게 밀어붙일 때 결혼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처음에 봤던 그 카드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전반적인 결혼 운에 나왔던 이 카드는 사실 여자분이 굉장히 지혜롭고 현명하게 남자분을 이끌어 줌으로 인해서 어떤 결혼의 인연의 결실이 맺어지는 카드긴 했었거든요. 물론 남자 구독자는 항상 반대로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혜롭고 현명하게 어떤 여자분을 이끌어 주시고 그 여자분이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이렇게 가이드해 주시는 그런 인연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결혼 운은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체적으로 누군가를 만나서 그 이성과 결혼을 하게 되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지금 현재로선. 어찌됐든. 자, 이 여러분을 두고 결혼까지 생각하는 이성, 이 이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요. 외모는 굉장히 동안입니다. 어리게 생겼거나 실제로 나이가 굉장히 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카드 그림에 그려진 것처럼 눈이 굉장히 부리부리하게 크고 그리고 피부도 하얗고 깨끗하면서 동안의 느낌, 어린아이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 걸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신뢰성 있는 느낌을 주고 또한 순수한 느낌을 주는 굉장히 동안의 요소를 많이 갖고 있는 이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분의 성격을 들여다봤어요. 이분의 성격은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잠시만요. 좋은데 이분은 그게 있어요. 자기 속마음을 조금 감추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남들한테 친절하고 다정하고 사회생활을 굉장히 잘해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서 아마 연인한테 굉장히 잘해줄 거예요. 연인이 원하는 게 있으면 들어주려고 하고 연인을 위해서 항상 뭐 응원도 해주고 연인을 기쁘게 해주려고 하고 항상 연인한테 맞춰주려고 하지만, 사실 이 사람은 겉마음과 속마음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진짜 속마음은 좀 많이 숨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저는 뭔가 악의적인 마음으로 그렇다기보다는 상대방을 위해서 약간 양보하고 참고 인내하는 그런 면이 있다고도 보여지고, 이 사람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조금 논리적인 면도 강해요. 그러니까 성격 유형에서 F가 아니라 T일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사실은 T인데 F처럼 행동할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리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생활을 잘하고 되게 사교성도 뛰어나고 공감 능력도 높아 보이지만, 사실 이 사람은 실제 본인의 본 모습은 약간 T에 가까운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남들한테 싫은 소리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팩트를 못 날릴 것 같아요. 미안해가지고 사실은 막 속으로는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하지만 그래 저 사람이 잘못했지, 그래 너가 잘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 편을 들어줄 것 같지만 속마음은 사실 네가 잘못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 느낌? 자, 이 사람의 연애 성향은요, 제가 봤을 때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좋은 면으로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처음에 알아가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좀 이 사람이 나랑 맞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정말 나랑 잘 어울리는 사람인지 좀 알아가는데 시간이 들고, 그래서 좀 이어지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어지게 되면은 좀 이 사람이, 제가 왜 좀 속마음은 다를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겉으로는 되게 친절하고 막 이러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느낌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분의 성격적인 특징 때문에는 처음에는 되게 잘해주고 좀 친절하게 대하지만 깊이 알아갔을 때 좀 약간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그동안 숨기고 있던 그런 부분들과 마주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이 조금 실망하거나 네가 사실은 이런 사람이었어? 네가 알고 봤더니 이런 사람이었구나. 좀 이렇게 놀랄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동안 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지 않았던 면들을 많이 숨기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발견했을 때 조금 실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만약에 이제 이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거를 다 이해하게 되고 시간이 꽤 많이 흐르잖아요. 그러면 이분과는
오래 만날 수 있어요. 대신에 오래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의 뭔가 양파 같은 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되게 좀 잘 숨겨.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 사람과 교제를 하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양파가 벗겨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놀랄 수 있고 그런 지점들 때문에 실망할 수는 있지만 이 사람이 사실은 양파였구나.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 사람이 양파인 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양파인 걸 알게 되고서는 이 사람은 그냥 양파 같으니까, 원래 양파니까 하면서 그 사람을 인정해주면은 그 사람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충성을 하고, 그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진심을 다해서 사랑을 하고, 이런 특징들이 저는 보이거든요. 이 되게 재밌는 게, 두 분의 연애의 모습에서도 이게 지금 제가 말한 그대로가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람이 이제 워낙에 사교성이 좋고 잘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되게 잘해줍니다. 엄청 최선을 다할 거고요. 처음에 만났을 때 아마 이 사람은 결혼 얘기부터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너를 만나는 게 정말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진심이다. 그래서 너랑 이렇게 만나는 거다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을 많이 안심시키고 믿음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처음에는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요. 정말 이 사람은 이렇게 나를 등에 업고 이런 험난한 이런 물가를 대신 건너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여러분들이 너무 행복해해요. 정말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났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분이 숨기는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는 이분의 어떤 진정한 본 모습을 알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이분한테 좀 화를 낸다거나 실망을 한다거나 그런 일이 생기면서 두 분이 좀 멀어질 수 있거든요. 멀어지고 이 사람은 또 되게 당혹스러워해요. 그러니까 뭔가 그동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몰랐다가 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는 느낌도 보이고, 그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잘 몰랐다가 이 사람의 어떤 본 모습을 봤어. 좀 실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 때문에 두 분이 갑자기 이제 멀어진다거나 싸운다거나 그런 일들이 펼쳐지지만, 두 분이 만약에 다시 만나잖아요. 그러면 두 분은요, 더 가까워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에이드 오브 펜타클이 마지막에 나인 오브 펜타클로 끝나요. 이렇다라는 거는 두 분이 한 차례 이제 뭔가 갈등이 있고 오해가 있고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된다면은 두 분은 정말 되게 안정적으로 서로를 더 깊이 있게 이해하면서 만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매 결혼까지 생각하고 만나는지가 좀 이해가 됐어요. 어찌됐든 두 분이 도대체 언제 어떻게 만나는지 한번 봤거든요. 이미 만나신 분들 아니면 앞으로 만나신 분들 한번 참고해서 봐주세요. 우선은 두 분이 만나게 되는 장소는 우리 샤넬님의 영역 같아요. 그러니까 샤넬님이 일하는 직장이라거나 일하는 영업장이라거나 이런 식으로 샤넬님이 굉장히 친숙하게 여기는 곳에서 만나는 느낌이 있고, 그리고 굉장히 뭔가 아름다운 곳, 예쁜 곳, 이런 곳에서 만난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일하는 직장이나 어떤 여러분들이 머무르는 곳이 실제로 아름답거나 예쁘거나 그런 곳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고 풍요로움을 느끼는 곳에서 이 상대방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와서 저는 우리 샤넬님이 일하시는 직장이라거나 어떤 사업장이라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아름답고 예쁜 이런 것들이 있는 곳에서, 아름답고 예쁜 것들이 있는 곳이 어딜까요? 그림에 그려진 것처럼 꽃이 있는 곳? 아니면은 뭐가 또 있을까요? 이렇게 패션이 있는 곳, 옷이 있는 곳? 미용실? 갑자기 미용실도 생각이 나고, 아니면 꽃집?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간에 뭔가 되게 풍요롭고 아름답고 럭셔리한 그런 곳에서 만난다는 느낌이 저는 솔직히 좀 많이 들어요. 자, 만나는 시기를 봤을 때 계절을 말씀드리자면은 봄이랑 가을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봄에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오고 그러는 느낌과 동시에 가을쯤에 이 사람과 뭔가 밀당을 한다거나 썸을 탄다거나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는 계절은 봄과 가을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제가 두 분의 결혼 생활을 한번 미리 좀 봤거든요. 어떤 모습의 결혼 생활을 하실지. 자, 두 분이 만약에 결혼을 하시게 된다면요. 제 생각에는 두 분이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 그래서
좀 그런 지점들 때문에 좀 갈등이 있어 보이긴 해요. 그러나 두 분 다 거의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이 없어 보이고, 여러분들도 일을 하시는 분이거나 그 상대방도 일을 하시면은, 그러니까 얼굴 볼 시간이 없는 느낌으로 자꾸 나오거든요. 그래서 집에서는 이제 식사하고 밥 먹고 청소하고 어떤 집안일하고 이런 느낌? 그래서 좀 대화가 부족한 느낌이 저는 많이 들어요. 함께하는 시간과 대화하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그러나 뭔가 이제 결혼 생활 자체가 굉장히 풍요롭고 럭셔리한 느낌은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두 분이 거의 집에 없는 느낌. 그리고 대화가 좀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집에 있으면 너무 바빠. 그러니까 뭔가 밥을 해 먹는다거나 청소를 한다거나 집안일을 하는데 너무 바빠서, 이런 게 좀 아쉽다. 너무 서로 바쁘기 때문에 이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두 분의 결혼 가능성을 열어봤을 때 굉장히 높아요. 자, 제가 아까 여러분들이 결혼운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늦게, 그러니까 거의 40대쯤 돼서 굉장히 결혼운이 높게 나왔는데, 아마 그 결혼에 대한 얘기는 상대방이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아마 상대방이 여러분들한테 결혼하자. 나는 너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고, 그걸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또 이제 우리 샤넬님이 되게 뭔가 적극적으로 나가는 느낌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두 분의 결혼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좀 되게 풍요로워 보여. 금전적으로 많이 안정돼 보이고 풍요로워 보인다. 여튼 두 분이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인연으로 보이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두 분은 너무 대화가 부족해. 그러니까 서로 바쁜 것도 있지만, 좀 원래 결혼 생활을 이렇게 많이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물론 저는 결혼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많이 들어본 바에 의하면요, 정말 대화 부족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상대방과 자주 소통하고 대화를 하시는 게 좀 여러분들이 이 결혼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카드를 한번 열어볼게요. 진실된 사랑을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진실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진실된 사랑이기 때문에 진심으로 이 상대방을 위해서 애를 쓰고 마음을 다하면은 사랑은 당연히 지속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혹시 여러분들이 결혼과 사랑에 대해서 뭔가 자신감이 없다거나 뭔가 상처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까요? 약간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내가 여러분들이 좀 약간 부모님이 결혼 생활이 좀 순탄하지 않았다거나, 여러분들 자체가 결혼에 약간 회의적인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뛰어들라고 하십니다. 뛰어들어서 진실된 사랑을 하시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인생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못 배열한 무언가가 있어요. 그게 어쩌면 여러분들의 신념 가치관으로 저는 보이고, 그 잘못 배열된 신념 가치관을 바로 잡으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약간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삐뚤어진 시각을 가지고 있다거나, 사랑에 대해서 뭔가 시니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인의 어떤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고, 왜 그런 생각을 본인이 가지게 되셨는지, 혹은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의 결혼 생활이라던가 주변 분들의 결혼 생활들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 너무 좀 불행하게 산다거나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건 아닌지 돌아보라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되게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되게 희한한 게,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은 그냥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잘 드러나지 않는데, 불행하게 사시는 분들은 그 문제들이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이게 티가 많이 나고, 그러니까 좀 도드라 보인다고 해야 되나? 원래 이렇게 시끄러우면 우리가 쳐다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조용하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는데,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은 시끄럽고 소란스럽기 때문에 자꾸 눈에 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분명히 결혼하시면은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실 수 있다. 진실된 사랑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다. 라고 카드가 얘기해 주는 듯 합니다. 여튼 여러분들의 일과 사랑이 잘 풀리기를 빌면서 저는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항상 감사하고 사랑해요. 안녕.
자, 두 번째 카드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들을 현재 두고서는 결혼까지 꿈꾸는 이성은 없는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생길 수 있냐는 질문에 네,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이 이성이 실제로 결혼을 목적으로 여러분들을 알아보고 또한 여러분들만 알아보는 게 아니라 조금 다른 이성들도 같이 알아본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이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고르느라고 그러는 것 같고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알아보고 다른 분들도 알아보고 이렇게 이런 분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 우선은 우리 샤넬님의 결혼운을 한번 봤어요. 우리 샤넬님 같은 경우는 결혼운이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 나타나서 결혼을 할 수 있는데 그 인연과 조금 빠르게 헤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인연과 조금 뭔가 문제가 생겨서 조금 힘들 수는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결혼이 있긴 있는데 조금 미약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도대체 언제 결혼할 수 있냐고 20대, 30대, 40대 카드를 열어봤는데 여러분들은 20대에 갑자기 결혼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실제로 20대 때 내가 예상치 않게 갑자기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되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약간 이런 느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생겨서 갑자기 결혼하게 됐어요. 이런 경우 진짜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20대 때 갑자기 결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런 식의 결혼이지 않을까? 예상치 않았던,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그런 결혼을 할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20대 때 시기를 지나신 분들은요 30대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20, 30대 결혼운이 굉장히 높고 특히 20대에 되게 예상치 않게 빠르게 결혼한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자,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이 사람의 외모는요 너무 훌륭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외모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상형으로 생각하는 사람과 굉장히 근접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외모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느낌과 동시에 금전적인 부분도 굉장히 풍요로운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외모보다는 여러분들이 이 사람 너무 능력 있어요.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뭐 이 사람 금수저예요. 이래서 좋아한다는 느낌도 있는데 어찌됐든 외모를 물었기 때문에 외모는 어찌됐든 여러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외모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이 사람의 성격은요. 저는 조금 걱정이 됐어요. 이 사람 좀 상처가 많거나 과묵하다거나 좀 자기 속마음을 잘 얘기 안 한다거나 약간 우울증이 있다거나 조금 염세적이라거나 비관적이라거나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의 성격이 조금 너무 말이 없지 않을까? 아니면 너무 조금 비관적이지 않을까? 너무 상처가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정말 다행인 거는 이분의 연애 성향은 좋아요. 그래서 자기 사람한테 굉장히 친절하게 대할 것이고 자기 사람한테 굉장히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해주고 자기 사람을 위해서라면은 정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의 연애 성향은 굉장히 믿을 만한 사람, 듬직한 사람, 정말 배우작감으로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성격은 좀 너무 무뚝뚝하거나 조용하거나 좀 약간 그렇게 보였지만 다행히도 연애 성향은 되게 듬직하고 믿음직스럽고 일편단심의 느낌이 많이 든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행이죠. 자, 이 사람은 도대체 언제 만날까요? 저는 시기를 봤을 때 여름과 가을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미 누군지 알 것 같다. 아니면 누군지 모를 것 같다. 이러신 분들 여튼지 간에 여름과 가을에 만나게 됩니다. 이걸 들으면서 나 누군지 알 것 같은데 그 사람과 아직 뭐 그런 사이는 아니에요 한다면요. 그 사람과 여름과 가을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결혼을 전제로 만나게 되는 어떤 시기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을 아직 못 만난 것 같아요 한다면은 여름과 가을쯤에 이 사람을 마주하게 될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공간도 물어봤어요. 이 사람을 만나게 되는 공간.
저는 일하는 곳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굉장히 거대한 탑이 나오고 돈의 왕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하는 곳 아니면 상대방이 일하는 곳에 가서 우연치 않게 만나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건물, 뭐 대기업 아니면 어떤 큰 관공서 아니면 어찌됐든 뭔가 되게 럭셔리하고 큰 건물에서 만나는 느낌. 그리고 그게 약간 여러분들 입장에서 예기치 않은 방문?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어떤 곳으로 가는 일로 인해서 이분을 만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구역이 아니라 이 상대방의 구역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이 사람과 결혼할 가능성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저는 이 한 사람이 그 상대방한테 굉장히 푹 빠지면서 결혼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의 결혼 가능성은 없는 건 아니지만 약간 반반의 느낌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완전 콩깍지가 씌어서 결혼한다는 느낌으로 저는 솔직히 보이거든요. 이 더플 카드가. 그래서 한 사람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감으로 인해서 결혼한다. 근데 저는 약간 이게 여러분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상대방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되게 만족스러워하고 되게 좋아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과의 결혼을 약간 추진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물론 이건 제너럴이라서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애초에 결혼 생각이 없는데 상대방이 막 너무 결혼을 하고 싶어서 막 달려드는 거죠.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하여튼 자, 두 분의 결혼 생활을 들여다봤을 때 어떠냐? 그 한 사람이 굉장히 결혼을 원해서 하게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 한 사람의 지고지순한 어떤 노력들, 그러니까 가정을 잘 꾸리고 가정을 잘 보살피고 가정에 신경 쓰고 섬세하게 가정을 이렇게 보살피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너무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다 만족스러워요. 그리고 심지어 자녀도 낳아서 키우는 걸로 보이는데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특히 아이가 생겼을 때 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은 누가 봐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행복하고 만족스러워 보인다. 근데 그게 약간은 처음에 어떤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좀 많이 노력을 기울이시는 느낌은 있어요. 근데 이게 노력이라기보다는 본인이 되게 좋아서 막 그렇게 하는 거야. 내가 이런 결혼 생활을 꿈꿨는데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상대방한테 이런 것도 해주고 이런 것도 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퍼주는 거야.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고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그냥 마음에 우러나서 막 했는데 그게 당연히 결과가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해 보여요. 그래서 되게 좋은 결실의 결혼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자, 두 분의 연애 때의 모습을 봤거든요. 근데 되게 웃긴 거는 두 분의 연애 때의 모습은 조금 불안정한 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의 모습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렇게 보이긴 하는데 왜 약간 이 결혼 생활 때도 제가 그런 걸 느꼈지만 연애 때도 좀 한 사람이 더 적극적인 느낌이 있어. 그러니까 한 사람이 너무 적극적이다 보니까 이게 뭔가가 약간 불균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 상대방과 뭔가 이렇게 쿵짝이 잘 안 맞는다거나 타이밍이 좀 어긋난다거나 이런 어떤 에너지가 너무 다른 거에 때문에 두 분이 조금 멀어진다거나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는데요. 두 분은 이 어떤 고비를 잘 넘기잖아요. 그러면 필 오브 포춘이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달콤한 사랑, 정말 헌신적인 사랑, 성실한 사랑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두 분의 연애 때의 모습은 좀 많이 불안정해요. 그리고 약간은 아까부터 제가 느꼈는데 조금 연상연하 커플인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이 차가 만약에 있다면은 한쪽이 이미 굉장히 뭔가 사회생활이라던가 인생 경험이 많기 때문에 아는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는 게 많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해줄 것도 되게 많은 거야. 그리고 아는 게 많기 때문에 상대방을 잘 이끌어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연애할 때는 그런 어떤 두 분의 차이점들이 조금은 걸림돌로 작용이 될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이게 이제 그 두 분이 어느 순간에 솔직하게 마음을 다 터놓고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이게 다 이제 좋은 쪽으로 흘러간다.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두 분이 연애가 흘러가고 심지어 결혼까지도 갈 수 있는 인연으로 가게 된다고 얘기가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저는 좋아 보인다. 나빠 보이지가 않는다.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카드를 한번 열어볼게요. 예기치 못한 재회.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은 제가 봤을 때 이 상대방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불이 붙고 이런 게 아니라 한번 처음에 만났다가 멀어져서 다시 만났을 때 뭔가 두 분이 되게 좋은 인연으로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조언이 다시 한번 나와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어쩌면은 이 사람이 너무 애매하게 행동해서 여러분들만큼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좀 실망한다거나 속상할 수는 있지만 두 분은 다시 만났을 때 정말 좋은 인연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자, 그 다음에 나온 조언은요. 뛰어드시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뛰어들면은 온 우주가 여러분들을 붙잡아 줄 것이다.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에 먼저 뛰어들면은 무서워도 뛰어들면은 어찌됐든 여러분들은 안전하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워낙에 이제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분들도 많으시고 걱정들도 많으셔서 결혼을 잘 안 하시려는 분들이 많은데 결국은 카드가 어떤 얘기를 해주는 것 같냐면은 좋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갈등과 어떤 싸움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알아가면서 이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카드가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 자, 굉장히 어둡고 막 벼락이 치는 어떤 협곡이에요. 근데 여기 나가면은 파라다이스 바다가 펼쳐져 있거든요. 이렇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상대방과 이 사람과 정말 내가 무슨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정말 나한테 행복한 일일까? 라는 생각은 드실 수 있지만 두 분이 어떤 갈등을 통해서 그걸 해결해 나가고 나면은 그 앞에는 아주 파라다이스 같은 행복한 결혼 생활이 펼쳐진다라고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골라주신 분들은 좀 걱정 너무 하실 필요가 없어 보여요. 결혼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움을 갖는다거나 이 결혼이라는 게 내가 이렇게 뛰어내리면 곧바로 떨어져 죽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이런 조언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다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거는 너무 상대방이랑 빠르게 되지 않는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그 빠르게 진행되지 않는 게 저 사람이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구나라고 오해를 한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다시 한번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하여튼 우리 샤넬님들이 제 영상을 통해서 지혜롭고 현명하게 연애를 하시길 빌면서 저는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해요. 안녕. 자, 세 번째 카드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여러분들을 두고 현재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이성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이성을 우리 샤넬님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왜 그런지는 더 알아봐야겠지만 어쩌면은 어떤 분들은 이분이 이미 결혼하신 분인데 이분이 여러분들을 또 결혼하고 싶어하는 대상으로 봐서 그런 느낌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이분 혼자서 그냥 여러분들을 짝사랑하는 거죠. 우리 샤넬님을 너무 좋아하고 내가 우리 샤넬님과 결혼하고 싶다라고 혼자 생각하는 거고 우리 샤넬님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현재 여러분들을 두고 결혼까지 꿈꾸는 이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우리 샤넬님들은 원래 타고난 결혼 운은 좀 많이 약해 보여요. 여러분들 자체가 제가 봤을 땐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이 길어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여러분들이 언제 결혼할 가능성이 높냐고 물어봤더니 여러분들은 거의 40대 이후로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드시고 나서 결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20대도 혼자 계시는 느낌 있고 30대도 여러분들이 별로 그렇게 결혼 생각이 없거나 마땅치 않아서 결혼을 안 하시는데 40대부터 여러분들이 좀 결혼의 인연이 들어와서 50대의 결혼운이 되게 진하게 들어오거든요. 실제로 늦게 결혼하시면 좋은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결혼운이 굉장히 늦게 들어오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우리 샤넬님이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나는 20대인데요 하신다면요, 여러분들은 좀 많이 늦게 결혼하실 거고, 이미 여러분들 나이가 이미 저는 40대 50대예요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결혼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세 번째 골라주신 분들은 결혼운이 아주 늦게 있고 좀 오랫동안 혼자 계실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자, 방금 나왔던 여러분들을 두고 결혼까지 생각하는 이성에 대해서 제가 알아봤는데요. 우선은 이 이성의 외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를 좀 많이 갖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이성은 제가 봤을 때 뭔가 약간 언밸런스한 점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럴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사람의 외모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만족을 한다. 그러니까 원래 그 각자마다 원하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어떤지 모르겠으나 여러분들은 되게 좋아할 만한 외모를 가지고 있다고 느껴져요. 자, 이 사람의 성격은 저는 이 사람 자체가 조금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실없는 농담을 한다거나 실없는 어떤 얘기를 좀 하는 듯이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은 조금은 불평불만이 조금 있는 듯이 보이기 때문에 좀 시니컬한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뭔가를 관찰하고, 뭔가를 이렇게 계획하고, 이런 거를 좋아한다는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성격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사교적인 느낌은 들지 않고요. 혼자 있는 시간이 좀 많을 것 같고, 뭔가를 계획하고, 뭔가를 알아보고, 이런 거를 잘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러한 지점들이 좀, 대인관계를 했을 때, 그렇게 플러스로 작용한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래서 주변에 친구가 많다거나 뭐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솔직히. 그러니까 좀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얻고 사람들을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이 없거나 그런 어떤 스킬들이 좀 딸리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의 연애 성향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연애할 때 약간 일방적인 느낌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 사람과 연애를 하시는 분들은 좀 나중에는 현타를 맞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상대방을 자기 걸로 만드는 게 약간 트로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이 있어. 내가 돈도 원하고 성공도 원하고 애인도 원하고 막 이래. 그러니까 이 자기가 원하는 어떤 그런 트로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연애와 사랑에 대해서 그런 태도들이 분명히 있고, 그런 지점들 때문에 좀 만나시는 분들이 이분을 두고 이 사람은 나를 정말 좋아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 만나는 것 같아 라고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단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약간 허세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지긴 하지만 책임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위해서 뭐 돈을 쓴다거나 상대방을 좀 그래도 뭔가 책임지려고 한다거나 이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분의 문제점은 조금 소통적인 부분이나 공감적인 게 좀 딸리는 게 다시 한번 이 연애의 성향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기적인 사랑을 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과시를 위해서 트로피 와이프, 트로피 허즈번드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떤 성공의 증표로서 나 이만큼 성공했어. 내가 샤넬이를 만나는 거는 난 이만큼 성공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이런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남들한테 과시하기 위해서 나를 사용한다는 게 솔직히 기분 나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뭔가 허세가 있어. 그러니까 연애에 있어서 그런 어떤 태도가 있다는 게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그런지, 두 분이 우선 연애를 하시는 모습을 한번 봤는데, 두 분이 만약에 연애를 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막 되게 적극적으로 나올 거예요. 막 결혼하자, 사랑한다. 근데 이게 진짜 굉장히 일방적인 어떤 그런 플러팅? 일방적인 어떤 구애로 보이고요. 이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약간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이 말과 행동을 이분이 보여준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들과 만약에 연애를 하거나 썸을 타게 되면은 잘 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 샤넬님이 받아주지 않아요. 이 사람 때문에 굉장히 좀 놀라시거나 충격받으신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그러니까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대방을 약간 트로피화 시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다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되게 소름 끼치는 게 제가 만약에 혹시라도 두 분이 결혼 생활을 한다면은 뭐 행복하게 잘 살아가나요? 라는 질문에 아니요. 나 진짜 소름 끼친 게 봐봐요. 5 오브 소주, 5 오브 펜타클, 5 오브 4 오브 소주.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뭔가 안 행복해 보이지 않으세요? 이분은요, 이분과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시게 되면은요, 너무 힘들어요. 우리 샤넬님이 너무 힘들고요. 이분은 바깥으로 돌아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둘이 안 맞고 너무 많이 싸운다거나 힘들기 때문에, 이분은 계속 바깥으로 돌고, 여러분들은 계속 집에서 힘들어요. 화를 내거나, 왜 나 혼자 집안일을 해야 돼? 왜 나 혼자 이렇게 이 사람 기다려야 돼? 이게 무슨 결혼 생활이야?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을 두고 결혼을 꿈꾸시는 분이 있긴 하지만 이분과의 결혼 생활은 결코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원인은 우리 샤넬님이 이분을 안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는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샤넬님이, 그러니까 좀 이분이 싫은데 또 이분한테 끌려하는 것도 솔직히 느껴지거든요. 왜냐면은 궁합을 봤을 때 뭐라고 나오냐면은 궁합 자체가 우리 샤넬님이 솔직히 이 사람에 대해서 관심과 사랑을 받는 걸 또 즐겨하는 궁합의 비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분이 뭔가 성적으로 속궁합이 잘 맞는다거나 서로의 성적인 매력에 굉장히 매료될 수 있는 궁합이기는 해요. 근데 그게 약간은 좀 길게 가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분이 계속 콩깍지가 씌어서 만약에 상대방의 성적 매력에 너무 취하면은, 그 시간 동안에는 계속 서로한테 사랑에 빠져가지고, 서로 막 이렇게 뭐 스킨십을 하든 연애를 하든 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이분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혼용이 아니라 연애용이야,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연애하는 건 나빠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이분이랑 결혼을 하시면 안 돼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을 두고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이성이,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결혼하면 안 되는 이성이고 그냥 연애하는 용이에요. 연애하는 용. 그래서 연애하기에는 나쁘지 않아요. 만약에, 나는 그런 사람 지금 없어야 한다면은 이 사람 언제 나타나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봄 지나고 이제 늦은 가을, 낙엽이 다 떨어지고 가을, 늦은 가을, 겨울이 됐을 때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듣는데 걔 말하는 건가 보다. 나 누구 말하는지 알 것 같아. 그 사람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봄에 그 사람과 이런 어떤 연애를 탄다거나 썸을 탄다거나 그럴 일이 있는 것 같고, 아직 난 누군지 모르겠다 하면 봄에 나타나거나 초겨울에, 늦은 가을에 나타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자, 만나는 장소는 어디냐?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는 장소이거나, 여러분들이 처음 가본 장소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가서 행복했던 장소라고 얘기한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만약에 나는 뭘 좀 배워보고 싶었어. 내가, 골프를 정말 배우고 싶었어. 그래서 골프를 하는 어떤 모임에 나갔을 때 그 사람을 만나게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곳. 그러니까 내가 가서 되게 행복하게 무언가를 하는 곳.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가고 싶었던 곳에서 이 사람을 만난다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직장 같지가 않아요. 우리가 솔직히 직장을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약간 직장은 내가 별로 가고 싶지 않지만 돈 벌기 위해서 가는 곳이잖아요. 근데 뭐 어떤 분들은 저 직장 가는 거 너무 즐겁고 행복해요 이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곳인 거야.
하여튼 간에 이런 식으로 직장이든 여러분들이 뭔가 하고 싶었던 취미 활동을 하시든지 간에 아니면 뭐 여행이라던가 여러분들이 평소에 되게 가고 싶었던 곳이든지 간에 그런 곳에서 이 사람을 만난다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 샤넬님을 위해서 한번 조언 카드 열어볼게요. 동상이모. 자, 이렇게 나온다면은,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이 나랑 같을 거라고 처음부터 생각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들, 아까 이분에 대한 어떤 마음? 그리고 두 분이 만약에 결혼하게 됐을 때 펼쳐지는 상황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쩌면 이분을 진짜 결혼 상대로 생각하고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애초에 이 사람이랑 연애를 하거나 썸을 탔을 때 이 사람이 나를 어디까지 생각하고 만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만나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딱 들어보니 이 사람은 나를 결혼의 대상자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약간 연애하고 그런 정도까지만 생각하는 사람인 것 같다면 여러분들도 그걸 아시고 마셔라. 그러니까 상처를 받지 말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주변에 그러니까 같은 이성을, 그러니까 동성을 두는 게 좋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자분이라고 한다면은, 주변에 같은 여자분들을 많이 두시는 게 좋고, 만약에 남자분이라고 해도 약간 같은 남자가 아니라 남자분들도 마찬가지로 여자분들을 주변에 많이 두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자체가 뭔가 여자분이 맞다면은 남자들보다는 주변의 여성분들과 뭔가 더 잘 통한다거나 여성분들을 두면 더 좋을 어떤 그런 운을 가지고 있다거나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왜 결혼운이 굉장히 약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큰 뜻을 가질 필요 없다 이렇게 나오면요,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연애만 하시는 게 맞고, 그리고 솔직히 연애보다도 그냥 같은 동성 친구들끼리 보낸다거나, 이러는 게 더 낫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좀 약간 신기가 되게 발동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기가 되게 뛰어나서 여러분들 자체가, 좀, 그냥 그 사람을 보면 바로 아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아, 저 사람은 좀 좋은 사람이다. 아, 저 사람은 좀 별로인 사람이다. 아, 저 사람은 분명히 바람필 사람이다. 아, 저 사람은 나랑 결혼하면 안 되는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를 조언으로 해주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도 아마 촉이 좋아서 느끼실 거다라고 이런 조언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되게 본인 자체가 촉이 굉장히 좋고 본인 자체가 뭔가 빛의 기둥 같은 사람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약간 혼자 계시는 게 더 낫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꼭 결혼을 생각하고 사실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보면은 결혼하면 좋을 사람이 있고 결혼 안 하면 좋을 사람이 있는데 저는 세 번째 골라주신 분들은 그냥 결혼 안 하시는 게 본인의 어떤 행복과 본인의 어떤 경력과 여러 가지 부분에서 되게 좋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제가 알아요. 저는 사실 결혼이랑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애당초 알고 있어서 결혼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본인에 대해서 잘 알수록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과 좀 뭔가 비슷하게 지금 이런 타로 일을 하고 있잖아요. 뭔가 신기가 있고 촉이 좋은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도 좀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어쨌든 혼자서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살아나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해서 좋은 사람들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시면 되고요. 혼자라서 좋은 분들은 혼자서 굉장히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거든요. 하여튼 이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셨길 빌면서 저는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안녕. 자, 네 번째 카드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여러분들을 두고 결혼까지 결국 생각하게 되는 이성.
있습니다. 저는 근데 나이 차가 많이 느껴지거든요. 연상연하의 커플의 느낌이 있고, 이러한 점들이 좀 현실적으로 이어지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불러일으킨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쩌면은 이분을 많이 좋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좋아하면서도 부담스러워서 밀어내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동시에 들었거든요. 어찌됐든 여러분들의 결혼의 인연을 펼쳐봤을 때, 그러니까 결혼의 운, 여러분들은 결혼의 운이 미약하게 있어요. 그리고 또 연상연하 카드가 나오기 때문에 뭔가 어떤 인연과 다시 만나게 됐을 때 이어질 수 있다거나 그런 느낌은 있지만, 사실 결혼 운이라고 하기보다는 약간 연애운으로 더 읽혀지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어찌됐든 결혼 운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미약하게 있다. 자, 그러면 이 결혼 운이 나이대가 언제 들어와 있는지 한번 알아봐 드릴게요. 20대, 30대, 40대, 50대를 볼 건데, 자, 20대, 30대, 40대, 50대. 자, 여러분들의 결혼 운은 20대와 40대가 강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20대 때 인연을 만나서 그 사람과 잘 된다면요, 20대 때도 결혼의 운이 있지만요, 만약에 이 시기를 놓치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은 40대에 결혼의 운이 들어오는데 정말 예기치 않게 갑작스럽게 결혼 운이 들어오는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나이가 다양하겠지만 난 좀 나이가 있어요 한다면은 여러분들 결혼 운은 40대에 있는 거고요. 40, 50대, 그리고 난 아직 나이가 어려요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20대 때 결혼의 인연이 있습니다. 자, 이 상대방의 외모부터 여러 가지 특징을 봤는데요. 우선 외모는 굉장히 예쁘거나 잘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면은 얼굴에 좀 칼을 많이 댄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남자건 여자건 본인을 굉장히 잘 가꿀 줄 아는 느낌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정말 무슨 성형수술을 좀 하거나 시술을 해서 본 얼굴보다 굉장히 되게 잘생겨지거나 예뻐진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외모는 굉장히 훌륭합니다. 근데 좀 칼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약간 날카로움이 있다거나, 이게 진짜 손으로 깎아내린 것처럼 뭔가 빚어진 느낌이 있다거나 이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자, 성격을 볼게요. 이분의 성격은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는 분, 굉장히 통이 크신 분, 뭔가 생각하는 거나 어떤 목표하는 바가 좀 이렇게 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제가 봤을 때 항상 자기의 꿈과 어떤 열정과 노력 이런 거를 많이 기울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일에 많이 몰두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약간 본인의 성공과 어떤 꿈과 목표를 향해 이렇게 나아가시는 분이지 않을까. 성격이 좀 그릇이 큰 느낌이 있고 뭔가 꿈과 어떤 희망이 되게 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자체가 좀 그릇이 작은 사람 같지는 않다. 자, 이 사람의 연애 성향을 봤는데, 자, 이 사람은 처음에는 누굴 만나면은 되게 안정적으로 만나려고 하고 연애하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은 갑작스럽게 그 관계를 좀 깨버린다거나, 아니면은 좀 처음에는 이 사람이 안정적인 어떤 성향으로 보였는데 알고 봤더니 좀 화를 잘 낸다거나 좀 성질이 급한 면이 있다거나. 그래서 저는 이분이 연애 성향 자체가 조금 불안해 보이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좀 이 사람이 누굴 만나게 되면은 처음에는 되게 안정적이게 관계를 잘 가꾸다가 갑작스럽게 막 화를 낸다거나 갑작스럽게 본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막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불안정한 느낌이 솔직히 많이 듭니다. 왜 이럴까? 그래서 어찌됐든 이분이 약간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제가 왜 이 사람의 성격이 일에 굉장히 몰두된 느낌이 있다. 그러니까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약간 연애를 약간 방해꾼으로 여기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도 솔직히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고 사귀게 되면 좀 혼자 있으려고 하고 이런 느낌이 많고, 아니면은 좀 솔직히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약간 성적인 부분에 그런 것들 있을 때는, 욕구가 있을 때는 다가오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멀리 있고, 그러니까 뭔가 좀 약간 좀 동물적인 느낌,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그런 느낌도 있어요. 동물적인 느낌? 그러니까 연애와 사랑이 좀 약간 성적인 거에 많이 몰두된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어찌 됐건 이 사람을 만나게 되는 장소는 저는 여러분들의 구역이 아니라 이 상대방의 구역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어떤 일을 하러 갔을 때, 어떤 공부라던가 취미라던가 어떤 일을 하러 갔을 때 이분을 마주하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뭔가 일적인 공간의 느낌이 좀 많이 드는 동시에 본인이 어떤 운동이라던가 어떤 취미 활동을 하러 갔을 때 만나는 느낌도 있습니다. 자, 만나는 시기는 비가 많이 오는 시기라고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장마철이거나 여름, 그리고 꽃이 많이 피는 시기도 나오기 때문에 봄, 그러니까 봄, 여름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 사람을 만나게 되는 계절은 봄, 여름, 특히 비가 많이 올 때, 꽃이 필 때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자, 이 사람과 결혼 가능성이 높은지 다시 한번 물었을 때, 네, 두 분은 결혼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우리 샤넬님이 이 사람과 그 결혼을 굉장히 많이 원했을 때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 진짜 약간 나이 차이가 많이 느껴지거든요. 약간 이 상대방은 여러분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되게 좋아지는 거죠. 금전적인 면이라던가 여러분들이 제공하는 어떤 것들이 이 상대방은 너무 달콤하고 좋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두 분의 결혼 가능성은 높고, 또 한쪽이 좀 많이 베풀거나 아니면 많이 좀 배려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게 나이 차이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약간 엄마랑 아이 같은 느낌이 있는 거야. 부모와 아이와의 만남 같은 결혼 생활이 느껴지는데, 다행인 거는 두 분이 결혼 생활의 모습이 불행한 느낌은 아니에요.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 함께하는 시간은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두 분이 코드가 맞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 어떤 음주적인 부분, 아니면 어떤 노는적인 부분, 취미적인 거, 아니면 대화 소통이 잘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두 분은 어찌됐든 결혼을 하시게 되면은요, 굉장히 안정적이게, 그리고 풍요롭게 결혼 생활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안정적이고 풍요롭게 이끌어가는 주체가 저는 이 상대방이 아니라 여러분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은 여러분들을 좀 이렇게 따라가는 느낌? 여러분들이 엄마처럼 이렇게 이끌어가고 이 사람은 아이처럼 따라가는 느낌이 솔직히 많이 들거든요. 어찌됐든 두 분의 결혼 생활의 모습은 그래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풍요롭고, 두 분이 맞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즐겁고 재밌는 부분은 있다. 근데 좀 아쉬운 거는 함께하는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해 보인다. 서로 각자의 일이 있고 각자 바쁘기 때문에 이럴 수 있지만 어찌됐든 결혼 생활의 모습은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카드를 한번 열어볼게요. 뜻밖의 봉변을 당할 수 있다. 두 분은요, 지금 뭔가 밀고 당기고 있는 게 아닌가. 두 분이 서로한테 굉장히 지금 뭔가 꽂혀 있는데 서로를 밀고 당기면서 간만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봉변을 당할 수 있다고 얘기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객관적으로 제가 봤을 땐 여러분들이 굉장히 괜찮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괜찮은 이성임에도 불구하고 지 분수를 모르고 여러분들을 좀 밀쳐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왜냐면은 결국 이 결혼 생활에서 굉장한 혜택을 보는 거는 우리 샤넬님이 아니라 저는 이 상대방이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 상대방이 약간 주제 파악을 못하고 여러분들을 좀 밀어낼 수 있나 봐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어쨌든 우리 샤넬님들이 이 상대방과 소통하고 교감하는 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 지구에 온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요, 좀 특별하신 분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좋게 만들어주고
이런 어떤 인명을 갖고 지구에 오신 분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뭔가 그 전에 근데 아셔야 될 것들이 있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좀 뭔가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깨달아야 될 것들이 있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성숙해질 필요가 있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정말 결혼까지 잘 가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더 성숙해질 필요가 있고, 사실 여러분들의 결혼운을 물었을 때 약간 외모적인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든 상대방이든 상대방의 외모에 너무 이렇게 치중해서 그 내면을 잘 보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본인 자체도 객관적으로 약간 외모에만 많이 에너지를 쓰고 내면에 대해서 뭔가 성찰한다거나 내면을 성장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뭔가 손을 놓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영혼의 성장과 성숙이라고 생각합니다. 외모 가꾸는 거 물론 요즘 같은 세상에 나쁜 일은 아니에요. 그것도 하면 굉장히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외모만큼 내면을 가꾸는 것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이러한 것들이 결혼 생활할 때 아니면 연애할 때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내적으로 굉장히 성숙해진 사람들이 하는 연애와 결혼 생활은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적으로 많이 빈약하고 내적으로 뭔가 이렇게 미성숙하신 분들은요, 반드시 문제가 일어납니다. 극명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이러한 조언들을 봤을 때 이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이 상대방 분도 두 분 다 외모에만 너무 치중할 게 아니라 내면을 좀 성장시키고 성숙시켜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더욱더 두 분은요, 결혼 생활이 너무 안정적이고 행복해지실 것이다. 정말 내가 결혼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다고 조언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디 좋은 인연 만나셔서 행복한 결혼을 하시길 빌면서 저는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해요. 안녕. 자, 마지막 카드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들을 현재 두고 결혼까지 생각하는 이성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생길 거냐는 질문에 대해 생깁니다. 여러분들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고요. 정말 나랑 맞는 사람인지, 정말 좋은 사람인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어떤 이성이 나타난대요. 제가 여러분들이 결혼운이 어느 정도 있는지 열어봤는데, 여러분들은 결혼운이 있긴 있지만, 조금은 결혼보다는 그냥 혼자 사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만약에 결혼하신다면은요, 그 결혼한 배우자한테 일부 종사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자꾸 다른 이성을 만나려고 한다거나, 결혼에 대해서 실증을 좀 잘 느낀다거나, 그래서 저는 마지막 골라주신 분들은 결혼운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걸 지켜나가기가 좀 많이 어려 보인다. 왜냐? 여러분들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좀 기생팔자로 보이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계속 이렇게 같이 만나고 사는 게 좀 어렵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러는 성향이 좀 강해 보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결혼보다는 그냥 혼자 사시는 게 더 자유롭게 여러 명을 만나면서 더 행복하게 사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어요. 자, 여러분들의 결혼은 어찌됐든 언제 강하게 들어오는지 물어봤거든요. 자, 여러분들의 결혼운은 좀 그나마 강하다고 말씀드리자면은 40대? 그러니까 20대, 30대에 여러분들은 인기가 워낙에 많아가지고 이성들이 끊이지는 않아요. 근데 결혼운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굳이 결혼운이 강한 시기를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40대. 근데 그것도 약간 좀 갑작스럽게 결혼하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여러분들의 결혼운은 40대 좀 강하고 20대, 30대는 없는 건 아니지만 그냥 약간 연애? 여러 명과 그냥 막 계속 연애하시는 느낌이 솔직히 더 많이 들어요. 자, 어찌됐든 여러분들과 그나마 그래도 결혼에 인연이 있는 이성이 앞으로 있을 거라고 나왔는데, 이 이성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이 이성은 우선 굉장히 부유한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래서 약간 외모는 그냥 그런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부유하신 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왜냐면은 외모를 묻는데 외모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자꾸 금전카드를 보여줘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외적으로는 그냥 평범한데 금전적으로 굉장히 부유하거나 금수저라거나 굉장히 성공한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성격은요. 그래서 그런지 그 부유함이 묻어나요. 굉장히 안정감이 있고,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사람하고 소통 교감도 잘 되고, 그래서 이 사람 성격 굉장히 그 풍요로움 속에 안정감이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원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뭔가 여유로운 법이잖아요. 곳간에서 인신 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사람 성격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젠틀하고 센스가 있고 그리고 뭔가 부티가 난다. 성격에서도 부티가 납니다, 지금. 자, 이 사람의 연애 성향을 봤는데 이 사람의 연애 성향은 조금 까다로운 것처럼 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다면 그 이성을 두고 굉장히 오래 알아보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이 정말로 그렇게 능력이 많고 성공하신 분이라면 당연한 결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쨌든 이 사람은 관심 가는 상태를 오래 지켜봅니다. 그러니까 쉽사리 누군가를 만나고 사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과 썸을 타는 이성은 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아, 얘 뭐야? 얘 나 좋아하는 거 맞아? 나를 좋아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좀 불러일으켜지는데 이 사람 자체가 그렇게 감정이 막 끄달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이 상대방이 나랑 어울리는 사람인지 이 상대방이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를 되게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연애 자체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되게 오랫동안 지켜보고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판결이 났을 때 그 사람과 함께 하려고 한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까다롭게 이성들을 고를 확률이 높습니다. 자, 어찌됐든 여러분들과 결혼 가능성이 있냐라는 질문에 그러니까 진짜 이 사람이 굉장히 뭔가 결정권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엄청 지켜보고 정말 나랑 잘 어울리는 사람인지를 판별을 하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구나. 정말 요즘에 찾기 어려운 정말 그런 이렇게 좀 좋은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이 상대방이 추진해서 결정해서 여러분들과 결혼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두 분의 결혼 생활이 좀 힘들어 보여요. 제가 왜 아까 여러분들이 한 분이랑 오래 만나기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렸죠. 이게 여러분들이 이 상대방과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깨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상대방과의 결혼 생활에서 되게 답답해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만나고 그 사람과 결혼 생활하는 것 자체를 약간 족쇄로 여기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뛰쳐나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버릴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두 분의 결혼 생활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혼할 확률이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을 언제 만나고 어떤 장소에서 만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만나는 장소는 여러분들이 일하는 곳이거나 여러분들의 어떤 장소의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직장 아니면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어떤 무언가를 하는 곳에서 여러분들의 구역에서 자연스럽게 말을 섞고 얼굴을 볼 수 있는 환경 속에서 만난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계절은 봄입니다. 꽃이 피고 새싹이 피어나는 봄에 이 사람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나옵니다. 자, 어찌됐든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상대방과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을 원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상대방한테 정말 약속을 한다거나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에 대한 그 어떤 맹세를 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뭐 이건 상대방한테도 마찬가지인 조언이죠. 그리고 원래 결혼이라는 게 서로 마음이 맞아야 되고 정말 남을 보는 게 아니라 둘만을 바라보겠다고 약속하고 하는 게 결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아까 여러분들 자체가 한 사람한테 좀 정착하기가 어려운 어떤 운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사주팔자를 타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사주팔자는 바꾸기 어렵지만 못 바꾸는 건 아니에요. 본인이 충분히 후천적으로 바꿔서 더 좋은 인생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맹세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상대방을 바라보겠다. 이 상대방한테 내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겠다라는 맹세가 필요하고, 그런 맹세를 하시고 누군가를 만나게 되신다면요, 여러분들은 엄청난 권력자, 엄청나게 부유한 사람과 만나서 결혼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아까 왜 결혼의 인연이 있으신 분이 굉장히 부유한 느낌이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람한테 정말 진심을 다해서 뭔가 이렇게 다가가신다면은 정말 굉장히 부유하신 분, 굉장히 성공하신 분과 인연이 돼서 결혼을 할 거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본인을 보호하는 어떤 행동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뭔가 이렇게 안 좋은 의도로 다가오려고 하는 이성이 있다거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유혹에 넘어가면은, 좀 위험하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거는 뭔가 좀 약간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결혼과 사랑에 대해서 진심인지, 얼마나 여러분들이 당당한지에 대해서 스스로 그런 어떤 것들을 상대방한테 어필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래 나는 좀 한 이성한테 정착하는 게 어렵고 진짜 내가 생각해도 자꾸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이렇게 만나려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어 한다면요, 약간 종교를 가지고 기도를 하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확언을 많이 하는 거죠. 나는 정말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합니다. 저는 그 사람한테 진심으로 뭐라고 해야 될까,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사람만을 바라봅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의 어떤 타고난 사주팔자를 바꿀 수 있는 확언을 많이 하시라고 조언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시시비비를 좀 잘 가리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본인이 뭔가 정말 안 좋은 습이 있다거나 안 좋은 법이 있다면요, 그거를 바꾸셔야지 된다. 그러니까 정말 일부 종사가 안 된다면은 일부 종사가 가능하게끔 본인이 기도를 많이 하시고 확언을 많이 하시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거요, 타고난 거 바꾸기 다들 어렵다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워요. 사실. 그러나 못 바꾸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사주가 그러한 사주임에도 불구하고 후천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정말 그렇게 다르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진짜 본인이 그러한 문제점들이 이제 너무 자각이 되고, 나도 정말로 이제는 그냥 정착해서 한 사람만 바라보고 살고 싶다 한다면요, 여러분들은 좀 업장을 많이 닦으실 필요가 있다. 기도를 통해서, 확언을 통해서 업장을 많이 닦으셔서 정말 좋은 인연 만나셔서 결혼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만약에 그렇게 본인의 업장을 닦으셔서 결혼을 하시게 된다면요, 굉장히 부유하신 분, 굉장히 성공하신 분과 인연이 돼서 결혼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여튼 제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길 빌면서 저는 리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안녕.